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 업무 회의 겸 해서 중요한 내용을 좀 말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개발을 할 때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제가 만든 데센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거 수업으로도 만들 거긴 한데 데생이라는 거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석고상을 그리는데 연하게 색을 해서 이제 연필을 좀 연하게 기울여 가지고 이제 손목에 힘을 빼고 덩어리를 많이 그리는 거예요. 덩어리를 많이 그리다 보면은 이 비교가 되거든요. 결국은 그 선들은 나중에 진한 선으로 다 덮어지겠지만은 이 덩어리가 모이면서 이 외형을 이제 딱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행위가 엄청나게 중요한 행위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처음부터 힘을 줘서 그림을 그리면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이 나온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림이 안 이쁘죠. 이제 좀 막 삐뚤삐뚤하고 크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동선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아름다운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개발도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만들 때 이 데센 기법으로 하게 되면은 엄청난 수고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만든 프론트 퍼스트라는 건데 이제 DB 쪽도 이제 DB 스키마 설계를 원래는 모든 개발은 DB 스키마 설계로부터 시작했어요. DB 퍼스트라고 부르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엔티티 프레임워크에 나오면서 이제 처음 나온 건데 이제 코드 퍼스트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제 코드에서 모델을 정의하고 이 모델을 이제 스캐폴딩이라고 부르는 형태를 통해서 마이그레이션해서 DB가 생성되게끔 이제 발전한 거죠. 왜 이렇게 되냐면 너무 빈번한 이제 수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DB에서 이제 스키마를 수정하게 되면 백엔드 수정해야 되고 이제 프론트도 수정해야 되고 그 과정에 너무 많이 꼬여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데이터 셋은 사실은 백엔드에서 만들어서 약속을 해서 이제 프론트랑 이제 정의를 했었어요. 통신 정의를 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지금은 좀 다른 구조입니다. 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모델을 프론트에서도 이제 정의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사실 이제 타입스크립트의 좀 큰 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ORM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ORM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ORM이 등장하면서 이제 다양한 DB의 이제 커리문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럼 오라클이 됐든 뭐 MySQL이 됐든 MS SQL이 됐든 이 다른 이제 커리문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오브젝트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연결을 다 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객체지향적 사고긴 한데 이거를 이제 객체지향적인 모델 정의된 모델을 이제 전달할 때는 이제 시리얼라이저에서 문자열로 쭉 해서 가지만 받을 때는 바로 오브젝트가 되고 서로 오브젝트가 되니까 이거를 이제 서로 이제 까가지고 형을 매핑하는 행위를 줄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발전했으니 이제 프론트에서도 이제 데센 기법처럼 계속 고쳐 나가는 거예요. 덩어리를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1차 초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초벌을 이제 저희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 초벌에서는 이 기능이 작동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허들이 존재하는가? 기술적 어려움은 어딘가를 이제 1차 초벌에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이제 2차 초벌에서는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쓸 수 있게 만들고 이제 이게 B2B로 가든 이제 B2B의 고객 영업을 할 때 이분들이 보기에 여기는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은 있는 회사구나라는 걸 이제 인지를 시켜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디테일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두 번째 초벌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디테일에 들어가야 되는데 디테일은 이제 사실은 영업을 통해서 B2B를 통해서 이제 그 기능들을 그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면서 당연히 중앙 모듈화가 잘 되어 있어야겠죠. 이걸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아니면은 투자를 받거나 이렇게 자본을 확보해서 이제 고객이 만족할 만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죠. 근데 물론 이제 바로 B2C로 나가면 좋겠지만은 그 부분은 이제 처음부터 고객한테 나가게 되면 이 다양한 환경에 이 소스 코드가 노출되면은 많은 어려움에 있을 수가 있어요. 버그가 좀 나올 수 있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의 어떤 사용자가 이제 먼저 사용해보고 문제가 없을 때 그 과정에 생각지 못한 기능들이나 불편한 UX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많이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이제 고객에게 나가야만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물건이 됩니다. 이거까지 해서 이제 인계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고객에게 나오려면 배포까지 해야 되고 배포 과정에 이제 인증서라든지 코드 사이닝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가적인 작업들도 붙게 되는 거죠. 자, 완벽하지 않은데 이런 작업을 좀 하면은 좀 어려움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개발을 들어갔느냐, 그냥 막연히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뭐 그냥 개발자가 뭐 이렇게 뚝딱뚝딱 하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글로벌하게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제 고난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스타터 패키지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스타터 패키지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AI 시대에 이제 1인 창업가들이라든지 이제 다른 분야, 다른 도메인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이 IT 제품을 활용해서 창업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국가 바우처 산업도 신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할 내용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협업 툴이 있고요. 슬랙 같은 인스턴스 챗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지라 같은 이제 프로젝트 관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자동화가 있어요. 이게 마케팅 뭐 구글 폼 같은 저희도 이제 타이폼이라고 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고객 DB가 확보되면 확보된 DB를 이제 또 이제 메일을 보내거나 알림톡 같은 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보내줄 수 있는 이 시스템. 그리고 이제 커머스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쨌든 커머스 형태로 어떤 상품이든 등록할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입점형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서 입점형 지식산업. 그 다음에 생각한 게 채널톡입니다. 그래서 이제 챗봇이 달려 있어가지고 CS 처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어떤 구매가 일어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여기를 신뢰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클레임을 또 해결해줘야 되다 보니까 채팅 상담은 어떤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는 좀 핵심적인 기능인 것 같아요. 그냥 상품을 등록했다고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고객과 소통을 하지 않고서는 물건이 팔리지가 않는데, 이 부분까지 해서 이제 하나의 저희가 이제 그 스타터 패키지라고 이제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커뮤니티 기능도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멤버십 같은 권한별 수행이라든지 어떤 기능 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터 패키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노코드 엔진, 로우 코드, 그 다음에 이제 AI 에이전트, 이렇게 이제 저희가 발전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하나하나가 큰 규모의 이제 유니콘들이 만드는 제품들이거든요. 사실 뭐 노션 같은 것도 막 만들고 싶고 그렇긴 한데, 이런 것도 저희도 다 욕심이다 보니까 핵심 기능들만 뽑아서 이제 라이트하게 해서 종합해서 이제 융합해서 하나의 제품이 되는 이 경쟁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만들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커머스는 이제 운영하고 있고, 이제 재능 마켓도 지금 동적인 타입폼을 달아서 이제 어떤 커스텀한 고객들에 대해서 다른 도메인별 이제 다른 니즈를 이제 인풋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런 데싱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개발을 한다면은 사실 거짓말쟁이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은 버그가 나올 수 있고 너무 많은 기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뭐 소켓 통신도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 앱도 있고 그 윈도우 버전의 이제 응용 프로그램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권한별로 테스트하고,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한꺼번에 너무 버그들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요즘 바이브 코딩의 문제도 디버깅이 안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는 정말 저희가 그 일주 미션이라 해가지고 사각형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사각형에다가 컴포넌트를 만들고 이벤트를 달아서 이제 연결을 해서 큰 덩어리가 만들게끔 이런 형태로 저희가 시작을 했었고, 이렇게 이제 어려운 걸 만들어내 가는 과정을 제가 교육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 안에는 좀 진짜 제가 20년간 쌓여 있었던 이제 개발을 하면서 많은 기술들이, 방법론들이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가까이서 이제 개발자들을 이제 양육을 하면서 어느 부분을 어려워하고 어떤 걸 해낼 수 있고 어떻게 도전해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나눠줘야 이제 프리징이 안 걸리는지, 그리고 공학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지를 이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도 이제 메모리 객체가 이제 뭐 그걸 다 안쪽까지 깊이 다 봐야 되거든요. 뭐 가비지 컬렉터가 있기도 하지만은 이 불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옵저버 패턴을 사용하게 되면 옵저버에서 이 불변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참조 관계를 새로 맺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하고는 나중에 그 많은 사용자가 사용했을 때, 아니면 너무 복잡한 기능을 만들었을 때 이제 오류가 터지는데, 이게 귀신처럼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데이터 상태가 바뀌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잘못 바뀐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모아서 이제 상태 관리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제품이 나가는 수준의 퀄리티는 이 상태 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비동기 통신도 잘 돼야 되고, 메모리 관리도 잘 돼야 되고, 이제 성능이 중요하죠. 응용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매번 새로 고침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화면을 띄워놓고 있다 보니까, 또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라우터가 있어가지고, 이 라우터가 이제 또 이제 서로 공유가 돼야 됩니다. 뭐 메신저나 이런 SNS에 링크가 공유가 돼야 되니까, 어떤 거는 클라이언트에서 렌더링이 돼야 되고, 어떤 건 서브 사이드에서 렌더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앵귤러에서는 이거 스탠드 얼론이라고 부르는데, 모드를 정말 낮은 단계까지 서로 참조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다 모르고는 좋은 제품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아무리 AI가 등장하고 바이브 코딩이 있지만, 이 사람이 계속 열심히 관찰하면서 정성껏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제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 가능한 사람을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나. 요즘 시대가 원하는 이제 개발자가 갖춰야 될 역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존의 학원에서 우리가 이제
뭐 국비 지원이나 이런 어떤 대학교나 이런 데서 이제 언어를 배우신 분들은 사실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전이 부족해서 사실 그것들이 머릿속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 이런 게 형성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게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AI를 가지고 이제 코딩을 시작하다 보면은 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결국 AI의 의존성을 너무 많이 걸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칠 수 없는 코드가 되고 조금만 복잡해져도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이브 코딩의 한계는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있고 사람만큼 하나의 프로젝트를 계속 붙잡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번 새 창이 될 때마다 메모리가 초기화가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찾아서 뜯어보고 있지만은 이제 어려운 부분, 좀 난해한 부분은 계속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 코드를 어떻게 나눠놨는지에 따라서 AI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쓸데없는 함수들이 추가가 되게 되는 거죠. 기존에 있음에도 또 추가되고 있음에도 또 비슷한 게 또 추가되고 이걸 리팩토링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매개 변수가 다른 것들을 또 리팩토링 하면 또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개입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 주변의 개발자들은 AI가 등장하기 그래도 한 1, 2년 전에는 시작을 해서 혼자서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그나마 관리가 될 거예요. 통제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운 형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업무 회의 겸 해서 이제 내부에 우리가 이거 조금 더 인지를 잘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얘기를 해봤어요. 이 대생 기법을 제가 진짜 많이 얘기하는데 다들 망각하더라고요. 디테일에 끌려가거든요. 이 디테일의 기능을 해결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그건 다 초보자들의 마음이죠. 이 덩어리를 맞춰놓지 않고 눈, 코, 입을 그리는 묘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형태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라는 거죠. 이제 사랑을 쓰려면 연필로 써야 된다는 말처럼 볼펜으로 한번 딱 떠버리면은 더 이상 그건 작품을 버리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을 할 때도 데생 기법으로 코딩을 하면 됩니다. 이제 Git하고 연계해서 많은 이제 브랜치를 만들어서 이제 만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그런 기법도 제가 좀 정의를 해서 이제 수업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저렴한 수업으로 만들 예정이고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모르고 막막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이제 맥락 있게 컨텍스트를 관리하면서 바이브 코딩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또 하고 있는 일이 많아서 시간이 없긴 한데 아무튼 요청이 들어온 거다 보니까 이제 곧 만들고 정의를 해서 이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제 개발자분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 내부 개발자분들에게 하는 얘기고 대생 기법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엄한 방향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또 너무 막 크게 일을 저지른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그럼 시간 낭비가 되고 그거를 상업화까지 갈 방법이 없는 건데 마치 조금 그 디테일을 풀어버리면 상업적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를 계속 떠가면서 덩어리를 최선 맞춰놔야지 나중에라도 유연하게 쓸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특히 이제 링크를 건다든지 액션을 연결하는 거, 이 도메인에 들어왔을 때 불편하게 막 숨겨진 기능들이 다 있거든요. 개발자들이 만들면은 관련된 링크를 만들지도 않고 숨어 있고 막 라우터로 쳐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중앙에서 관리해서 이제 어떤 액션이 어떻게 연결되고 만들었던 것들을 유연하게 연결하는 이 과정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액션의 위치를 계속 재정의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2차 초벌에서는 쓸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라도 계속 쓸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야 이제 버그 리스트가 나올 거고 그걸 통해서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디테일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서둘지 말고 디테일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좀 어려운 기능을 만들었는데 잠버그가 있다고 해서 그거 붙잡고 있으면은 이제 사업은 이제 더 이상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법이 생각보다 중요하고요. 이 사업에서 우리가 다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끝없이 어려운 일을 하면 프리징에 걸리고 너무 쉽게 만들어야만 되는데 이 방법을 대부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업무 회의차 이 내용을 만들었고 사실은 이거를 이제 좀 더 도식화해서 전문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